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 오늘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6가지 소중한 약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홍화, 황기, 황금, 황정, 헌촉은, 그리고 흑축인데요. 이 약초들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함께 그 특징, 그리고 한약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종종 병이 나야만 약을 찾곤 하지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약초들이 질병의 예방과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맞추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이 신비로운 식물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약초는 바로 붉은 빛깔이 인상적인 홍화입니다. 홍화는 이 꽃의 꽃을 말하며 한약명으로도 홍화라고 불립니다. 엉겅퀴와 비슷하게 생겼고 토종 홍화는 잎둘레에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 홍화는 예로부터 다양한 효능으로 귀하게 쓰여왔습니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혈액과 관련된 문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홍화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활혈, 통경, 진통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활혈은 막힌 피를 순환시키고 통경은 막힌 경락을 소통시키며 진통은 통증을 먹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월경이나 어혈로 인한 극심한 통증, 그리고 종기나 타박상 등으로 인한 부종과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인병과 냉증, 갱년기 장애에도 정열약으로 사용되어 여성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도 기여하며 자궁 건강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이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혈액순환장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혈을 제거하고 보혈하는 역할도 합니다. 많이 사용하면 몸속에 뭉친 어혈을 강하게 깨뜨려 배출하고 적게 사용하면 부족한 혈을 자양하여 보충하는 이중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 목적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이로운데요. 마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을 생성하여 피부를 윤기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며 통증을 먹게 하고 종독을 사귀는 효과도 있어 피부 트러블이나 상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화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 강력한 활혈 작용 때문에 임산부가 다량 섭취할 경우 낙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홍화는 약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예로부터 여성들이 얼굴에 바르던 연지곤지처럼 염료로 사용되기도 했고 아름다운 붉은색을 내는 홍화주와 같은 술을 담그는 데도 쓰였습니다. 또한 홍화씨 기름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홍화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여 주로 중부이남 지역에서 재배하기 좋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논이나 밭에서 잘 자라며 건조한 땅을 선호하고 습기에는 매우 약하므로 배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씨앗은 봄에 파종하거나 가을에 파종하는데 중부지방은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남부지방은 3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4월 초에 파종하여 약 5개월간의 생육기간을 거쳐 8월 하순에 수확합니다. 재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한 후 비닐 위에 구멍을 뚫어 씨앗을 34cm 깊이로 심습니다. 싹이 20cm 정도 자라면 솎아내기를 해주어 건강하고 튼튼한 개체만 남겨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홍화는 척박하고 거름기가 없는 땅에서 약성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 과도한 비료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황이나 유기질 퇴비, 특히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면 좋으며 유황은 토양 소독과 병충해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진딧물과 같은 병충해가 발생하면 목초액과 식초 혼합액을 살포하여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줄기가 누렇게 변하고 꽃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수확적기이며 수확한 홍화는 햇볕에 잘 말려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쥐나 기타 해충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약초는 바로 황기입니다. 황기는 콩과의 다년생 식물로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한약명은 황기이며 누런색 기운을 푹 돋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황기는 우리 몸의 기운을 보하고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황기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바로 기력 회복입니다. 만성적인 피로, 식욕 감퇴, 기운이 없어 나타나는 호흡, 곤란 등을 겪는 분들에게 쇠약해진 기운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병을 앓고 난 후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허약해졌을 때 기운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사용됩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면역 활성을 높여주며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감기나 독감 등 잔병 치레가 잦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항염증 및 항고혈압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간 기능 개선 및 간 건강 유지에 좋고 강력한 항산화 및 항바이러스 효과로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심장 혈관을 보호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우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땀을 덜 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자한증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 개선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뼈 길이, 성장 속도를 증가시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상처 회복에도 효과를 보이며 혈당 조절에도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복근 황기가 치매 예방과 기억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여 뇌 건강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기는 삼계탕 재료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황기차로 마시거나 다양한 한약재로 활용됩니다. 그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재로 등록된 정선 황기는 특히 유명합니다. 황기 재배는 봄 파종 3월 하순 4월 상순과 가을 파종 10월 하순 11월 상순이 가능합니다. 시버약 300평당 1.42 7kg의 종자를 파종하며 9120cm 두둑에 40cm 높이의 일항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생으로 수확할 경우 10-50cm 간격으로 전뿌림하고 2년생으로 수확할 경우 동일한 간격으로 전뿌림한 후 0.51cm 정도 흙을 덮어줍니다. 장마 시작 전인 6월 중하순에는 순지르기를 통해 고습으로 인한 피해와 쓰러짐을 방지하고 잎과 작은 줄기의 14 정도를 제거하여 뿌리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순지르기 후에는 질소 비료를 10어당 1.2kg 정도 웃거름으로 주고 뿌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8월 하순에는 질소 비료 23kg를 추가로 줍니다. 황기는 해가 잘 드는 양지나 키가 작은 관목 주변에서 잘 자라며 토양은 물 빠짐이 좋고 유기물이 풍부한 사질 양토가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약초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뿌리 속이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약명 역시 황금인데요. 누런색의 뿌리로 된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황금의 뿌리는 마치 황금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이 색깔 속에 놀라운 약효가 숨겨져 있습니다. 황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바로 청열사화입니다. 이는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의미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열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황금은 이러한 열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열독을 풀어주는 해독작용도 뛰어나며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혈 효과도 있어 다양한 출혈 증상에 사용됩니다. 코피, 혈변, 자궁 출혈 등 과도한 출혈을 먹게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태아를 안정시키는 안태 작용을 하여 임신 기간 동안의 안정과 건강한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 기능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
간경화나 간염 등 간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세포 손상을 보호하여 중풍이나 치매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각종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합니다.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슴에 열을 내리고 진정시키는 작용으로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 활용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와 폐에 허열이 있는 자는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이는 황금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과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황금은 주로 한약재나 약차로 활용됩니다. 그 뿌리는 약재로 달여 마시거나 환으로 만들어 섭취하기도 하며 차로 우려 마시면 은은한 향과 함께 건강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황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은 햇볕이 잘 드는 동남향 묘판입니다. 토양은 참흙 또는 모래참흙이 좋으며 비옥도는 중간 정도이고 물 빠짐과 보수력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특히 따뜻하고 일사량이 많은 중남부 지역이 재배에 적합하며 북부 산간 고랭지는 겨울에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번식은 종자 번식이 증식률은 높지만 개체의 균일성이 낮은 단점이 있고 꺾꽂이나 포기 나누기는 개체의 균일도는 높으나 증식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수분 유지가 잘 되는 양토나 사양토가 황금 재배에 이상적입니다. 묘판을 조성할 때는 완숙 퇴비와 복합 비료를 적절히 시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은 4월 상순에서 하순에 묘종 크기 510cm일 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확은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겉껍질을 제거한 후 햇볕에 건조합니다. 이 건조 과정은 황금의 약효 성분을 보존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약초는 황정입니다. 황정은 백합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둥굴레의 뿌리를 말합니다. 한약명은 황정 또는 옥죽으로 불리며 두 가지 모두 같은 식물을 지칭하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정은 주로 한약재로 사용되며 보양 효과가 강하고 옥죽, 즉 둥굴레는 차나 음식으로 섭취하기 좋아 식약겸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황정은 신선의 음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정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기력 회복과 피로 개선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쇠약한 체질에 큰 도움을 주며 몸의 진액을 보충하고 기운을 푹 돋아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 건강을 좋게 합니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데 기여합니다.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호흡기 건강에 이로우며 건조한 기침이나 만성, 기관지염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위 기능을 강화하여 위장과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에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돕습니다. 정력 보강에도 도움을 주며 남성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른 기침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만성적이고 건조한 기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중환으로 인한 설사를 하거나 담습 비만으로 기가 체한 사람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황정은 몸을 보호하는 약재이지만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정은 한약재 외에도 차, 떡, 술 등 다양한 음식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특히 둥굴레차는 구수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며 황정으로 만든 떡이나 술은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황정은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합니다.
석회암과 황토가 조화된 사질 양토가 좋고 반그늘 상태이며 보습력이 높은 땅에서 잘 자랍니다. 직사광선보다는 적당한 그늘이 있는 곳을 선호하며 촉촉한 토양에서 더욱 왕성하게 자랍니다. 재배 시기는 늦은 가을인 11월 상순이나 이른 봄인 4월 상순이 적합합니다. 120cm 두둑에 4줄로 심거나 60cm 꼴에 한 줄로 심으며 포기 사이 간격은 20cm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식은 주로 지하경 번식법이나 분주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하경을 나누어 심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비교적 쉽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5번째 약초는 헌초근입니다. 헌초근은 백합과의 단연생 초본인 원추리의 뿌리를 말하며 한약명 역시 헌초근 또는 황화채근이라고 불립니다. 원추리는 관상용으로도 널리 재배되지만 그 뿌리인 헌초근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헌초근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바로 습열을 제거하는 청리습열 작용입니다. 이는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습기와 열을 배출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순환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간과 담낭의 습열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을 시원하게 하고 독소를 풀어주는 양혈해독 효능도 가지고 있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부종이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신장 기능을 돕고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황달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습열로 인한 황달 증상 개선에 사용되며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헌초근은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신경통이나 관절통 완화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눈을 손상시키거나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헌초근이 강한 이뇨 작용과 함께 특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반드시 적절한 용량과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헌초근은 주로 한약재로 활용됩니다. 뿌리를 찧어 즙을 내어 복용하기도 하고 토열이나 코피 치료 시에는 생강즙과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헌초근의 지혈 및 해독 작용을 활용한 것입니다. 원추리는 한국 각지의 산지에서 자생하며 각시원추리, 골립원추리, 애기원추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관상용으로 원추리나 왕원추리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헌초근은 가을의 줄기, 싹, 잔뿌리를 제거한 후 햇볕에 건조하여 채취합니다. 원주형으로 약간 굽어 있으며 회황색 또는 토황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건조된 뿌리가 바로 약재로 사용되는 헌초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흑축입니다. 흑축은 한약명으로 흑축 또는 견우자라고 불리며 맥꽃과의 일년생 덩굴성, 초본인 나팔꽃 또는 둥근 잎나팔꽃의 종자를 말합니다. 씨앗의 껍질이 흑자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이 검은색 씨앗 속에 강력한 약효가 담겨 있습니다. 흑축은 주로 사하작용, 즉 변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효과가 강력하여 만성변비나 숙변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여 부종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담을 제거하는 거담 작용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소종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지에 쌓인 담을 배출하고 염증으로 인한 붓기를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를 아래로 내리는 하기 작용을 통해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부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하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흑축을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그 강력한 약성 때문에 임산부나 비위가 허약한 사람, 몸이 허한 사람은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량 복용 시 혈뇨, 극심한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몸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용량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흑축은 주로 한약재로 활용됩니다. 그 강력한 약효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재와 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팔꽃은 전국 각지에서 분포하며 관상용으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종자를 채취하며 이 시기에 맺힌 씨앗이 바로 흑축이 됩니다. 성미는 차고 쓰고 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미는 흑축의 강력한 사화 및 이뇨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홍화, 황기, 황금, 황정, 혼촉은, 흑축까지 6가지 약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약초들은 각각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이로운 효능을 제공하며 올바르게 활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몸의 기운을 푹 돋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순환을 돕는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이 자연의 선물들을 우리는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초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오남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지혜를 빌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